그 3장에서 배울 내용은 2장은 배우지 않은 이유가 3학년 1학기 때 배울 기회가 있어서 나가지 않고요. 3장 서비스에 대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퀄리티. 아까 품질 언제 배웠죠? 생산관리의 과업이자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품질이다. 그래서 오늘은 50분 동안 품질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품질. 어느 제품이 왜 잘 팔려요? 한마디로 하라고요? 품질이 좋아서요 하면 끝이에요. 더 좋은 말이 없어요. 디자인이 좋아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디자인이 품질이에요. 기능이 좋아서요. 기능이 뭐예요? 품질이에요. (50분) 동안 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품질에 대한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갑니다. 저 소리 일부러 처음에 한번 넣은 거예요. 왜? 집중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빈이라는 사람이 품질을 어떻게 정의했냐? 품질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요구와 선호도,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거,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품질이다. 근데 가빈이 품질을 구성하는 요소 8가지가 있다. 8가지가 다 품질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성능. 성능이 좋아야 품질이 좋은 거다. 성능 영어로 퍼포먼스예요. 성능이 좋다. 여러분들 집에 TV가 있어요. TV가 성능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능이 좋은 TV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화질이 좋다. 음질이 좋다. 화질이 좋다. 음질이 좋다. 색상이 좋다. 이게 TV의 성능이에요. 두 번째는 어느 제품은 특징이 있다. 그러면 요새 자동차 같은 거 타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과거의 차들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차는 내비게이션이 쫙 나오죠. 나왔다가 쑥 들어가죠. 아, 이 차 뭐 특징이 있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징, feature, 다시 말하면 어떤 제품의 고유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세 번째 나와 있는 신뢰성은 뭐냐? 아까 잠깐 한번 설명했어요. 신뢰성 개념이 2가지 있다고 했죠. 윤정현, 네. 아까 신뢰성 개념 2가지겠죠. 네, 어떤 데 신뢰성이 있어요? 납기를 잘 지키는 것도 신뢰성이고, 어떤 제품이나 부품이 일정 기간 동안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 아까 마이크가 소리 나서 꺼버렸죠? 네. 그 마이크가 뭐가 떨어진 거예요? 신뢰성이 없는 거죠. 어떤 제품이나 부품이 일정 기간 동안 그 기능을 온전히 잘 발휘하면 신뢰성이 있는 제품이에요. 또 하나는 그 개념이 신뢰성이고요. 아까에서 나오는 신뢰성, 생산 과업에서 나오는 신뢰성은 딜리버리, 납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짜를 정해놓으면 그 지켜야 돼요. 자기가 와이프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와이프가 됐는데 10년째 생일날 직장으로 뭘 하나 보내고 싶었어요. 그 꽃바구니하고 뭐 케이크 뭐 해가지고 직장 구성원들이 같이 먹으라고 보냈는데 당일날 가지 않고 이틀 뒤에 갔어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거의 다 의미가 퇴색됐죠. 그건 뭘 못 지켜서? 납기를 못 지켜서. 네 번째는 표준과 일치하는 거예요. 표준과 일치가 되면 품질이 좋은 거예요. 표준을 정해놨어요. 30cm 정하면 30cm 해야 돼요.
31cm거나 29.5만 안 되는 표준을 딱 정해놓으면 거기에 일치하는 게 바로 품질이에요. 정해진 기준에 잘 맞는 거. 그 다음에 5번째는 내구성이에요. 내구성이 무슨 뜻이에요? 민정. 내구성이 어떤 거 무슨 개념이에요? 예? 내구성. 얼마 동안 오랫동안 쓸 수 있냐는 거. 내가 자동차 사가지고 과거에는 한 5년쯤 타면 버리는 걸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자동차 사는 사람이 5년 타고 버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년, 20년 뭐 타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오랫동안 내가 쓸 수 있느냐 하는 게 내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가능성은 뭐냐면 어떤 제품을 사서 이용하다 보면 문제 하자가 있어서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벤츠 자동차 사고 싶었어. 근데 못 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돈 말고 고장나면 또 사고 나면 그 수리비가 10배, 20배 돼요. 뭐 조금만 하면 몇백만 원씩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비스 가능성, 뭐 수리, 뭐 수선할 때 그 자동차를 고치려고 하면 전국에 몇 군데밖에 없어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또 부품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제품이 있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됐을 때 그러한 수리나 수선에 즉각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서비스 가능성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의 기호, 고객이 선호하는 거 있죠. 나는 그냥 아이폰이 좋아. 나는 그냥 갤럭시가 좋아. 고객의 기호도 바로 사실은 품질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인 요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브랜드 관리 시간에 배웠던 어떤 브랜드와 관련된 그 상표, 명성도 여러분들 브랜드 배울 때 브랜드 좋은 브랜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브랜드라고 해요? 명품 브랜드, 뭐 장수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그런 얘기 하죠. 그렇죠? 예. 김윤정, 그런 명품 브랜드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 있었어요? 브랜드가 제대로 잘 되려고 하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제품과의 뭐가 있어야 돼요? 차별화가 돼야 되고, 차별화. 차별화된 것만 가지고는 명품 브랜드가 안 된다. 이제 뭐가 있어야 된다겠어요? 그 브랜드의 감성화, 그렇죠?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감성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해요? 그 브랜드의 아우라. 아우라 알죠? 풍채. 아우라. 이 느껴야 결국은 명품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륙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유럽에서 명품만 돼가지고 안 된다. 적어도 세계 대륙에 걸쳐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간 하나하나마다 정체성 성립하고 차별화시키고 감성화 이런 하나하나가 적어도 10년씩 걸리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만들어져서 명품 브랜드까지 갈 때는 적어도 30년이 걸린다.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말이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동영상을 열심히 본 사람이고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런 사람들은 동영상 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8가지가 다 품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서도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느냐 이것도 이제 품질이에요. 여러분들 제품 딱 보는 순간에 제품에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뭐 딱 보는 순간에 에이 이렇게 하죠. 국가가 무진장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한국도 어느 시절에 60년대, 70년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제품보다는 메이드 인 USA 찾았어요. 지금은 절대로 안 찾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믿어요, 자기들이. 왜?
써보니까 괜찮으니까. 써보니까 괜찮으니까. 그래서 국가도 상당히 중요한 품질의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품질 통제라는 말이 있고요. 품질 관리라고 하는 말이 있고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품질 통제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퀄리티 컨트롤이에요. 퀄리티 컨트롤. 근데 일본에서 처음 말이 들어올 때 퀄리티 컨트롤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품질 통제라고 번역하지 않고 품질 관리라고 번역을 해서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품질 관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용어의 대부분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필라소피,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인데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처음에 만들으니까 우리도 그냥 철학 된 거예요. 퀄리티 왜 품질이라고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품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품질이라고 했어요. 쓰는 용어가 대부분 그래요. 왜? 일본이 서구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용어 정립을 했으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 나름대로의 용어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퀄리티 컨트롤 개념이 품질 통제고 품질 관리가 원래 관리는 매니지먼트. 근데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품질 통제라고 번역하지 않고 품질 관리라고 해서 사실은 이 품질 통제와 품질 관리의 영어 표현이 똑같아요. 그냥 퀄리티 컨트롤. 그리고 이 품질 경영이 와서 퀄리티 매니지먼트가 된 것입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 품질 통제는 정해진 표준을 갖다 놓고 그 표준에 맞추는 거예요. 표준에 맞추는 거. 표준이 안 맞으면 너는 이건 아니다. 이게 품질 통제고 품질 관리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품질로 개선시키고 더 발전시키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이후는 이제 ISO 9000 시리즈가 등장하면서 품질 경영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이런 개념에도 우리가 기업경영 이해 시간에 배웠던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 중에서 지휘 빼고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통제하는 이런 개념들이 다 행위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데밍이라는 사람이에요. 통계학을 품질에 접목을 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평생 있었던 게 아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으로 갔어요. 뭐 하려고? 일본 사람들한테 품질을 잘 가르치려고.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가면 대맹상이 있어요. 왜? 대맹이 와서 품질에 대한 통계학 교육을 시키니까 정말로 일본의 제조업이 발전이 된 거예요. 고마운 뜻에서 그때 만들어진 대맹상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주는 상이 지금까지 안 바뀌고 있어요. 그 대맹상 받으면 엄청나게 자기들이 프라우드를 느껴요. 그 이후에 데밍이라는 사람이 이런 SQC, 통계적 품질 관리를 잘 정립한 사람이고 1990년대 중반기에 이 양반이 죽었는데 라팔 아구아요라는 사람이 이 데밍의 제자예요. 제자가 데밍이 죽을 때쯤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닥터 데밍. 자기 지도 교수의 품질에 대한 14가지 철학의 어떤 철학을 14가지를 책으로 한 권 썼는데 그게 책 제목이 닥터 데밍. 그런 제자가 있다고 하면 좋겠죠. 네? 어느 교수가 어느 학자가 평생 이렇게 품질에 대한 뭘 가르쳤는데 그걸 잘 요약해서 제자가 닥터 데밍. 어떤 옛날에 어떤 내 학생 중에 대학원 다니던 학생이 나한테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닥터 황이라고 책 하나 제가 써주겠다고. 약속을 지킬지 모르겠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지킬 줄 알고 지난번에 결혼식 한다고 해서 제가 축의금을 원택트 환경에서 20만 원 보냈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10만 원 보냈을 텐데 다 황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까 품질 통제는 뭐예요? 표준으로 책정해서 균일성을 가진 재화를 만드는 거에 초점을 갖는 게 품질 통제고, 품질 관리라고 하는 개념은 표준을 바꿔서까지도 품질을 좀 더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 거, 이런 거에 역점을 두는 개념이 품질 관리 개념. 그러다 보니까 1980년에 들어와서 ISO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ISO. 그래서 지금은 제조업 중에서 ISO 인증을 안 받으면 뭐 수출도 안 되고 하는 게 있어요. 어느 기업체가 이렇게 스테인레스에다가 뭐 ISO 9001, 9002, 9003, 9004 어디 뭐 인증했다 이런 거 써붙이는 데 있어요. 그런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QM이라고 하는 개념, 이 품질경영 개념에다가 앞에다가 토탈을 붙여서 전사적 품질경영이라는 게 1990년대 등장하기 시작해요. 90년대. 그래서 요 TQ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토탈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모든 계층, 사장부터 시작해서 청소하는 아줌마까지, 교육이 잘 되려고 하면 교수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청소하는 아줌마가 청소 잘해놔야 되겠죠. 그것처럼 모든 부서,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식과 과학적인 품질관리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개선, 핸드폰 검색하지 말고 지속적인 개선이라고 한 말이 뭐죠? 일본말로 카이젠이에요. 카이젠. 여러분들 상사운영관리, 공급망 관리 배우면 용어 중에 카이젠이라는 정도는 알아야 돼. K-A-I-Z-N. 카이젠. 카이젠이 뭐라고요? 지속적인 개선. 지속적인. Continuous Improvement. 영어로 하면 Continuous Improvement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도시에 가면은 학원 중에 카이젠이라고 붙이는 학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 개념을 아는 사람들이. 왜? 학원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향상을 시켜주겠다. 그런 개념의 카이젠 개념.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 일본 사람들이 만든 개념. 그래서 TQM에 대한 정의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뭐 뱅크스 같은 사람은 고객의 요구 조건에 맞는 산출물을 산출하는 사람과 그 과정을 갖다가 다 중시하는 접근 방법이 바로 TQM이다. 버그만이라는 사람은 모든 구성원, 아까 했어요. 모든 구성원. 모든 구성원은 계층, 화장부터 청소 아줌마까지. 그리고 뭐 기획 부서에서 설계부 모든 부서 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카이젠 활동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의 요구,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활동하는 게 바로 TQM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TQM 개념 이런 것들은 뭐가 중요하냐? 품질은 누가 정하느냐? 고객이 정한다. 우리 회사 물건 엄청 좋아라고 100번 해봐야 안 된다. 내가 내 강의 잘한다라고 100번 해봐야 안 된다. 누가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좋다고요. 품질은 누가 정한다? 고객이 정한다. 두 번째, 결과만 중시해 주는 게 아니라 과정을 중시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과목을 열심히 했어요. 결과가 좀 나쁠 수도 있고요. 왜? 시험 보기 전날 배가 아파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어요. 결과가 좀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정도 더 중요하십니다. 대부분 과정이 중시가 되면 결과도 좋아요. 그러나 과정은 엉망인데 결과가만 좋으면 그런 경우는 어쩌다가 한 번이고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TQM 개념으로 과정을 중시하는 개념이고, 50년대까지 통계학을 그렇게 많이 원용하다가 이제 90년대로 바뀌면 그 통계학 원용을 덜해.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걸 많이 소구해요. 사람이 제대로 해야 된다. 네, 사람이 변화돼야 되고, 사람이 혁신이 돼야 되고, 조직이 변화돼야 돼. 이런 어떤 인간 의지의 어떤 것으로 강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80년대 개념은 아까 것처럼 품질 방침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품질 관리,
퀄리티 컨트롤 활동 잘하고, 품질 보증, 퀄리티 어슈런스 활동 잘하고, 그리고 품질 개선, 퀄리티 임프루먼트 활동 잘하는 것을 QM이라고 했다고 하면, 앞에 토탈이 붙는 순간에 이런 거 다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기층의 사람, 모든 관계자가. 그래서 우리가 TQM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는 뭐냐? 능력이 개발된 조직 구성을 해야겠다. 이게 어디에서도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조직행동 관련된 과목을 배우는데, 임파워먼트라는 말을 할게요. 임파워먼트. 개인 임파워먼트, 조직 임파워먼트, 집단 임파워먼트예요. 임파워먼트란 말이 영어로 POWER면 임파워먼트,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임파워먼트라고 해요. 임파워먼트라는 건 뭐냐면 아랫사람이 그 사람이 결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역량을 발휘해서 의사결정 잘 하려고 하면 그 사람 뭐 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맡겨버리면 더 엉망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자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TQM 활동을 잘 하려고 하면 능력이 개발된, 잘 훈련 교육된 구성원이 있어야 가능한 거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관리 방식이 이용해야 된다. 관리 방식. 그래서 나오는 개념 중에 이제 방침 관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방침 관리의 용어가 팔리스예요. 팔리스라고 하는 말은 행정학 쪽에서는 뭐라고 해석해요? 정책이라고 해석해요. 정책. 정책 관리인데, 정책이라는 말이 경영학적으로 오면, 기업적으로 오면 정책이라는 말 쓰지 않고 뭐라 쓴다고? 방침이라는 말을 써요. 회사의 방침이 뭐냐? 사장의 방침이 뭐냐? 사장이 중시하는 방침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실시해가는 거죠. 실현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일상관리라는 게 있고요. QC 분임들은 퀄리티 서클이라고 하는 활동이 이제 1970년대에 일본에서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이 QC 분임주가 대한민국 제조업 발전의 품질이라고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 인지하게 된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였어요. QC 분임주가. 옛날에는 그래서 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는 이 QC 분임주 경진대회가 제조업체에서 가을에 아주 중요한 활동을 했어요. 활동으로. 그거 이게 이제 과학적인 품질관리 기법으로는 뭐 SPC, 통계적인 공정관리 이런 거 하는 거, 그다음에 품질 기능 전개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품질 기능 전개는 뭐냐면 한마디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제품을 설계할 때 거기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다르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냉장고의 열 효율이 떨어져서 전기가 많이 달죠. 두 번째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쪽문 열어가지고 먹고 싶은 물만 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냐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품에 담기 위한. 자동차 분짝이다. 그럼 자동차 분짝이 어떤 거야 좋아해요? 물이 새지 않아야 되겠다. 밖에 소음이 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열고 닫는데 쉬워야 되겠다. 비탈길에서 자동차 문 열어도 다치지 않아야 되겠다. 나쁜 자동차를 타면 어때요? 붕둥이로 문짝을 밀고 물고 넣어야 돼요. 그러나 좋은 자동차는 가만히 있죠. 오토매틱 자동차 하더라도 이런 고바이 비탈길에서 가다가 차가 앞에 멈춰서 서 있어요. 그러면 오토매틱 차도 엑셀레이터를 밟는 순간 뒤로 밀렸다 가는 차가 있어요. 자동차 수준이 떨어지면. 그럼 자동차가 좋아지면 절대로 안 밀리고 그냥. 고객의 요구사항이 밀리는 거 안 좋아하죠. 자기가 브레이크 밟다가 브레이크 띄어서 얼른 엑셀레이터 밟는 사이에 자동차가 밀리면 뒤에 바짝 붙어있으면 사고 나니까. 네. 그런 고객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제품에 담느냐 이런 개념이 품질 기능 전개. 그
그게 뭐 신품질 관리 기법이다. 일본 사람 만든 다구치 기법, 뭐 기타 통계적인 품질 관리 기법. 그래서 이것을 정원호 교수님이 이렇게 전체를 갖다 그림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겉에 보면은 고객 만족,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 그거 하려고 하면 지속적인 개선, 아까 일본말로 카이젠이라고 했던 거, 혁신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PDCA는 플랜드 체크 액션. 아마 이거 여러분들 기업 경영 이해, 경영학 원론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플랜드 C 똑같은 거예요. 플랜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 여기서는 플랜 계획하고 실행하고 체크해보고 다시 액션해. 그래서 플랜드 체크 액트, 플랜드 체크 액트, 이게 사이클 들어간다는 사이클.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된다. 퍼펙트하게. 그래서 이런 플랜드 체크 액트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올려 또 하고 계속 올리고. 왜 하느냐? 결국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품 만들었는데 100개 중에 하나는 불량품이야. 사람들이 불량품 한 개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동차 비행기가 가다가 뭐 100번 중에 한 번이 문제가 있으면 또 다 죽잖아요. 근데 뭐예요? 100만 시간을 가도 한 번도 문제가 없어야 결국은 고객이 만족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플랜드 체크 액트가 반복해서 완벽한 상태로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6 시그마 운동 뭐 썰을 붙인 거냐면 100만 개 중에 3.4회 이하로 가잖아요. 과거에는 뭐 100개 중에 뭐 서너 개 부작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지금 그렇게 안 해요. 100만 시간을 이용했는데 3.4 정도만 문제가 왔어요. 이게 6 시그마입니다. 6 시그마. 그래서 우리가 TCAM 추진을 하려고 하면 뭐가 중요하냐? 먼저 이런 TCAM 활동 수행하는 것이 조직 구성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날 문제 해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향하려고 하는 거하고 현상하고의 갭,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면 그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한 개인에 의해서 해결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팀에 의한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성원이 한 사람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팀워크를 이뤄서 팀원들과 협조해서 잘 이루어가는 게 중요해요. 대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파워포인트 작성해 발표할 때 몇 명씩 이렇게 조를 만들어 주죠. 근데 조를 만들면 항상 어때요? 조의 구성원의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왜 연습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가장 좋은 조는 뭐냐? 어떤 조냐면 그 구성원들이 개성이 달라야 돼.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다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발표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파워포인트를 잘 만드는 사람. 이렇게 환상적인 콤비가 되면 좋은 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대부분이 팀에 의한 문제 해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런 크로스 펑셔널 이런 것도 등장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TCAM 활동할 때 중간 관리자 역할이 중요하다. 왜? 우리 사람이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중간 관리자 역할이 중요하게 추진하는데, 뭐든지 사실은 세상에서 뭘 추진할 때 열정, 열의가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요,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만큼 살면서 열정, 열의를 발휘했느냐와 관련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열정이 식어요. 열정이 식어요. 나이가 먹으면 식을 수도 있고요. 또 대부분 열정이 식는 이유는 모티베이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하튼 그러한 열정, 열의,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TCAM 활동도 성공으로 이어가려고 하면 열의 이런 걸 추진할 때 그런 것들이 항상 서포트가 되어야 된다. 그런 열의를 갖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변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어떤 권한 인파워먼트를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이 따라야 돼요. 우리가 교육과 훈련할 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테크닉과 관련된 그런 것이고 교육은 이제 어떤 아카데믹한 이론 쪽인데 여하튼 교육과 훈련이 잘 따라 주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실행 단계에서 적절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서 그 조직에 맞도록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품질 대가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저는 품질 대가 중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슈하트라는 거예요. 슈하트. 이제 슈하트 하면 뭐가 유명하냐? 관리도라는 관리. 여러분 교과서에 관리도 나와 있어요. 중심선이 있고요. 우퍼 라인이 있고 아래 라인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유시선하고 아래 LC 위에 선 중간에 센트럴 선하고 해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없어요. 어떤 제품의 어떤 품질 특성이. 근데 그걸 벗어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느냐를 파악할 때 우리가 뭘 가져왔냐? 이 관리도를 가지고 그래요. 실제로 회사에 쓰는 거예요. 데밍이라는 사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아까 다 데밍 그런 얘기했는데 데밍이라는 사람 14가지 이런 품질 철학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중요하고요. 듀란이라는 사람도 뭐 일본에 가서 품질 교육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 품질 트릴러지라고 하는 3가지 용어 이런 거 잘 만든 사람이에요.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퀄러티스 프리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품질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했냐? 요구에 적합해야 품질 정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구에 적합.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든 개념은 제로 디펙트, 완전 무결 이런 개념 만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학 들어가서 경영학을 배울 때 나왔던 개념들 60년대 뭐 이런 만 이게 마틴사에서 미사일 만들어 가지고 한 회사에서 ZD 운동을 했어요. 미사일이 날아가면 맞추려고 하는 곳에 맞춰야지 이게 민간인한테 떨어져가 민간인이 죽으면 안 되죠. 한치 오치가 없어야죠. 그래서 이런 제로 디펙트 운동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제로 디펙트 운동이 나중에 식스시그마 운동하고 비교해보면 식스시그마 운동은 어떻게 프로세스,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제로 디펙트 운동은 인더스트리얼 무브먼트 차원에서 구후에 그쳐요. 구후에. 제로 디펙트 해야 된다. 결점이 없어야 되겠다. 라고만 말을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걸 제시를 못한 거예요. 60년대 얘기니 그렇죠. 아까 파이겐바움이라는 사람은 70년대에 TQC라고 하는 토탈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TQC도 사실은 마케팅 부서, 기술 부서, 행사부 다 포함을 아우르는 개념이고 사장부터 아래 말단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 관리 쪽의 발전 과정은 결국은 QC라고 하는 개념이 SQC로 SQC가 TQC로 TQC가 QM으로 QM이 TQM으로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6 시그마 운동 시그마 알죠? 이 시그마가 통계학에서 어떻게 표시해요?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표시하죠. 그렇죠? 시그마. 네. 그래서 우리가 품질계의 발전 과정은 SQC, TQC, TQM, 그다음 6 시그마 여기까지 와 있다 지금.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말콤 볼드리지 이 말콤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했던 거 알아요? 1980년대에 미국 대통령 45명인가요? 한 명 중에서 랭킹 몇 번째 안에 드는 사람이 레이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는 알츠하이머로 죽었어요. 원래 출신은 배우 출신. 배우 하다가 주지사를 하다가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처럼 한 70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198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의 제조업이 엄청 세계에서 1등이었어요. 그 1등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주란이나 데밍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그런 품질 교육 시킨 것을 일본 사람들이 전부 받아들여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세계에서 공산품의 1등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데밍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MBC 방송에 출연해서 왜 일본 사람들은 하는데 우리는 못할까라고 하는 방송이 나갔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해요. 각성을 시작할 때 레이건노믹스라고 하는 걸 하면서 말콤이라는 사람을 상공부 장관을 시켰어. 근데 상공부 장관 이 사람이 아마 40대 후반이었나 봐요. 아이들 집에 어린이가 있으면 어린이를 데리고 휴일날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말을 탔어요. 말 중에서 막 말이 막 흔들면 떨어지지 않는 그 로데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상공부 장관이 직접 말을 타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그걸 했는데 말이 기분이 나빴는지 막 흔들어서 말콤이 떨어졌는데 밟았어요. 죽었어요.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그래서 미국 상공부 장관 말콤이 죽으니까 레이건이 그때 이제 말콤이 만들려고 했던 상이 이런 국가 품질 상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제조업을 일으키려고 조성주 미국의 제조업을 일으키려고 하던 시절에 그 상의 이름을 말콤이 죽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말콤 볼드리치 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품질관리 대상도 요 말콤 볼드리치 상을 갖다가 베껴서 쓰고 있어요.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런 품질관리 활동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 미국이 첫 번째 잘했고 두 번째 일본이 빨리 잘했고 그 다음에 한국이고 그러고 유럽으로 넘어가요. 여러분들 한국 제조업이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선박이니 뭐 철강이 반도체 이런 모든 부분에 거의 세계에서 넘버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즉각 받아들여서 그것을 제조업 공장에 즉각 우리가 적용을 시킨 결과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든다고 할 때 일본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이 웃었어요. 반도체가 얼마나 정교한 과정인데 너희들이 무슨 반도체 만드느냐 이렇게 했을 때 반도체 일본에 가서 배우려고 들어가서 거기에 갔던 연구원들이 반도체 보여주면 꿀떡 먹고 와요.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먹어 그냥 꿀떡 먹어버려. 먹으면 들어가요. 뱃속에 들어가 있죠. 나중에 나오지. 도면 있으면 보여준다 하다가 얼른 술 먹다가 그 사람 재워놓고 도면 카피해서 몰래 가져와요. 이런 과거의 선배들의 그 피눈물 나는 그러한 산업, 지금을 보면 산업 스파인데 그런 그 옛날식의 방식으로 반도체도 먹고 뭐 못 가져오면 먹고 그 프린트물 이렇게 복사해 가져오 이런 과정이 오늘날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최고의 반도체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고생하지 않고 그 과거에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의 덕 때문에 내 잘난 맛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에 어느 날 월요일날 증시가 대폭락하고 이런 대폭락을 막기 위해서 말콤 볼드리치 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말콤 볼드리치 상을 주면서 제조업들이 각성해서 이 다우지수가 막 올라가죠. 여러분들 미국의 증권 지수는 다우, S&P, 나스닥 이렇게 있잖아요. 경상계를 다니면서 해외 증권 시장의 지수도 모르고 있으면 말 안 되는 거 다 알겠죠. 알려고 하면 주식을 사면 알게 돼 있어. 주식을 사면 알게 돼 있어. 그래서 학생일 때 주식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난 평생 주식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주식을 한 사람과 주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생겨요.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주식 하나, 삼성전자 주식 하나, 카카오 주식 하나씩을 사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콤 볼드리치 상 이런 것들을 카피해서 이제 1980년대 90년대 오면서 이런 것들을 쭉
우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말콤보드 상이 주는 걸 보면 7가지 되어 있어요. 리더십, 전략기획, 고객과 시장 중시, 측정 분석, 그다음에 인적 자원 중시, 프로세스 관리. 그러니까 품질 관리 대상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경영 전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느 기업이 제대로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경쟁력이 있으려고 하면 그 기업